안녕하세요. 화학하는 참치입니다. 먼저 2023년 화학 전공 A 풀이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물리학에서 양자론 문제인데요. 먼저 정규화 상수를 구하고 평균 위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먼저 정규화 상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해당 구간에서 파동함수를 적분했을 때 이게 1이 나오게 하는 정규화 상수 n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사이의 제곱을 하면 n제곱에 x-x제곱의 총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n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 구간 지금 x는 0에서 1까지 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상수는 바깥으로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에 dx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더하기 5분의 1 x 5제곱 이걸 0부터 1까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0은 어차피 다 사라지니까 1을 넣어보면 n제곱 곱하기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n제곱하고 얘 계산해보면 3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n제곱은 30 그럼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 나옵니다. 첫 문제는 이렇고요. 두 번째 입자의 평균 위치를 구하라.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냐? 0부터 1까지 적분해야겠죠. 프사이 스타 x 연산자인 x 넣고 그리고 프사이 dx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x는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결국에는 0부터 1까지 x 곱하기 프사이 x의 제곱 dx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입을 해볼게요. 0부터 1까지 그냥 대입을 하면 n제곱 여기서 그냥 n이라고 쓸게요. n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지만 여기서 그냥 n이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n제곱하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4제곱 더하기 x 5제곱 d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 적분을 해보면 n제곱에 4분의 1 x 4제곱 그리고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x 5제곱 더하기 6분의 1 x 6제곱 이걸 0에서 1까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대입을 해보면 n제곱에 4분의 1 빼기 5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60으로 통분이 되겠네요. n제곱을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n제곱은 30이고 그리고 60으로 통분을 하면 60분의 15 빼기 24 더하기 10 하면 2분의 1 그래서 평균 위치는 2분의 1이 됩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그냥 파동함수 제곱인데 왜 절대값을 묻힙니까? 이거는 파동함수가 허수부를 포함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허수부를 포함하게 되면 켤레 복소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절대값이 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곱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번 문제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에서 아마이드, 아민, 아조 커플링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HNO3 일단 가진 작용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작용기 먼저 아로마틱 링 있죠. 방향 쪽 이 페닐 그룹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마이드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산이랑 황산을 썼네? 그러면 얘는 방향족과의 방향을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의 가열 조건을 가했네? 그러면 아마이드가 가수분해도 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분자식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문제는 A와 B의 구조를 그려라고. 그러면 먼저 첫 방향을 보내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마이드 N쪽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파라 위치에 붙겠죠. 새로운 치환기가. 그래서 얘가 질산과 황산 쓰면 나이트로화 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반응이죠. 그 다음 이제 가수분해를 시킬 거예요. H3O 플러스의 가열 조건. 그럼 가수분해를 하면 여기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근데 보면 그럼 두 개의 1번 생성물과 2번 생성물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자식 A가 주어져 있으니까 방향족이 붙은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생성물은 방향족 부분 N2의 NH2 얘가 A가 되겠죠. 얘가 A가 될 거고 그러면 분자식이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 IHD 구해보면 C6H4랑 준하니까 14에 4 빼면 10 그러면 AIHD가 5예요. 그러면 벤젠링에서 4개, NO2에서 1개 그렇게 해서 A가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반응 저 이제 NaNO2 아질산나트륨 이게 어디서 봤을까요? 아질산나트륨이랑 염산 얘는 바로 N2 플러스 그 다이아조 화합물 만들 때 지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A에서 다이아조 화합물 만들 때 NaO2가 좀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생기는지 이쪽에서 생기는지 아민 쪽에서 생기냐 나이트로 쪽에서 생기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민 쪽에서 생긴다죠. 그래서 얘는 메커니즘을 생략하겠고 생성물이 이러한 얘가 지금 중간 생성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이 다이아조 화합물에 일어나는 반응인데 우리가 다이아조 화합물은 다양한 반응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여기 있는 주어진 반응물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아조 커플링. 야조 커플링인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컴파운드가 얘죠. 근데 지금 얘는 보면 이 화물은 친전자체입니다. 친전자체.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얘는 친액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줘서 공명이 넘어가서 이렇게 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NO2 이쪽에 있고 결과적으로 생성물은 얘가 결과적인 생성물 B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이게 여기 문제 헷갈린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친액체고 여기와 여기 중에 어느 쪽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얘가 친액체고 얘가 친전자체다 라는 걸 명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이렇게 했고 분자식 확인해 보면 B 분자식 맞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분광학입니다. 근데 이번엔 지금까지 매스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매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스가 포함되는데 근데 매스가 나왔는데 또 분자식은 줬어요. 분자식 먼저 봅시다. C9H9ClO 그럼 딱 봐도 생긴 게 방향족이 있어 보이죠? 77도 페닐
페닐에 해당하는 그 메모지 값이고, 그래서 얘 IH도 먼저 구해보면 아홉 개 C9, H10 얘랑 기준하는 거죠. 그래서 20, 120 하면 5, 네, 10. 그래서 IH는 5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정보를 찾아봅시다. 분자식 알고 있으니까. 먼저 IR에서 항상 나오죠. 카보닐. 카보닐인데 1600대. 그 1600대에서 나왔다는 거 아마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선 질수가 없으니까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 좀 낮은 파수에서 나왔죠. 컨주게이션 되어 있던 거 알 수 있고. NMR 봅시다. 여기서 지금 딱 봐도 여긴 반향 쪽인데 반향 쪽에서 딱 보니 두 개, 한 개, 두 개예요. 그러니까 총 5개. 여기 메스의 77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일치환 반지 벤젠이구나. 벤젠 쪽에서 보자면 일치환이구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개네. 3H가 없네. 즉 말단 CH3가 없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말고도 완전 고리일 경우. 두 번째 경우 말단 CH가 없을 경우, CH3가 없을 경우. 근데 여기선 고리가 될 탄소 개수가 모자라죠. 그래서 말단 CH3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려봅시다. 먼저 벤젠링 있고 여기다가 지금 컨주게이션에 카본이 있는 것 같다 했으니까 그려봐요. 그 다음에 탄소 몇 개 남죠? 6개, 7개 했으니까 2개 남죠. 2개 그려봐요. 그럼 EH, EH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려면 여기 CL이 붙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프래그먼트 이온, 조각 이온의 구조를 그리래요. MOG가 105, 여기에 해당하는 피크죠. 이렇게나 MOG 값이 그 존재비가 높게 나왔다는 건 잘 끊어진 데라는 안정한 이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정한 이온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카본일의 알파 위치에서 끊어지는 경우, 여기서 끊어지거나 여기서 끊어지거나 이런 걸 해볼 수 있는데, 왜냐면 카본일이 끊어지고 양이온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이온이 만들어지기가 쉽거든요. 이런 아실륨 이온이 지금 우리 프리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한번 그려봅시다. 이번에도. 이쪽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려보면 여기 이쪽에 77이죠. 여기 12죠. 여기 16입니다. 그럼 네,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77 더하기 38, 28 해서 105가 딱 나오네. 그래서 조각 이온의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물론 아래와 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가 옥텟을 만족하니까, 위의 경우가 옥텟을 만족하니까 더 적절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조각 이온의 구조. 네, 여기까지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이 문제가 제가 초수기도 하고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된 문제 중 하나인데, 일단 봅시다. 자, H2의 그 문자 궤도 함수 그리고 지표표 나와 있습니다. 문자 궤도 함수 나와 있죠. 전자는 뭐 이까지 채워진다는 거 아시겠죠? 이 H2의 분자와 비타는 많이 봤으니까. 얘는 C2V 정분이고, 그래서 먼저 기억표현을 쓰래요. 1S 2개. 그러니까 얘랑 얘의 기억표현을 지금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핵각이 증가할 때 가장 에너지가 낮아지는 점유 분자 궤도 함수.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하편을 먼저 구해볼게요. 기하편은 여기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개 같이, 두 개 1S 같이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 하면 두 개가 되죠. 이렇게 두 개 되죠.
C2 하면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0이 되죠. 그리고 XG 평면은 지금 이 지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평면이죠. 그래서 XG 평면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0이 되죠. 서로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YG에 대해서 하면 그대로 유지되죠. 두 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두 개 가역 표현이죠. 얘는 지금 기하 표현으로 약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쭉 보면 일단 A1 있고 그리고 B2죠. 그래서 A1 더하기 B2 하면 2, 0, 0, 2가 되죠. 그래서 A1 더하기 B2가 됩니다. 답은 일단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 하냐? 첫 번째,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경우.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인 경우. 두 개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경우, 마이너스 이런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은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비탈의 그 위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같은 거니까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해볼게요. C2 시그마 V XG 시그마 V 프라임 YG 프라임 안 썼네요. 프라임. 얘는 E 하면 그대로 부호가 똑같아요. 얘는 부호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지금 부호. 얘는 위치. C2는 부호가 바뀌죠. 돌아가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XG 하면 두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1. YG 하면 부호가 똑같죠. 1. 그럼 얘는 딱 뭐예요? 이 자체가 기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B2가 됩니다. 두 번째. 얘는 뭘 해도 똑같죠. 부호가. 그래서 A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 표현은 A1이랑 B2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지금 뭐가 A1이고 뭐가 B2냐? 딱 봐도 얘가 더 안정하겠죠. 그래서 얘가 A1이 되고 얘가 B2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가 약간 까다롭다고 저는 봤는데 제가 시험 끝나고 나중에 와서 그 사람들이 답을 찾아보니까 왈시도표를 많이 저는 이거를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기출문제 보기만 했었는데 이거를 많이 외우고 있었다. 이 도표에서 봤다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걸 아예 머릿속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걸 외운다는 게 저는 좀 전 생으로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문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간 끝날 때까지 고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고민을 했냐. 자, 오비탈 모양을 보자고요. 오비탈의 모양을 보자. 이거 어떻게 겹치는지, 어떻게 오버랩 되는지 이걸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합각이 켜졌을 때 겹침이 결합각이 변화했을 때 겹침이 커진다. 그러면 에너지 준이 나아질 거고 겹침이 작아진다. 그러면 에너지 준위는 높아질 거예요. 불안정해지니까. 안정해지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구조를 봅시다. 먼저 일단 미음 비읍은 일단 아니겠죠. 점유가 아니니까. 비점유.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답은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있음. 답 존재. 그러면 지금 먼저 기억부터 보세요. 기억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여기서 기억은 5에 1s, 아니 2s가 관여하고 있죠. 뭐 EP도 관여하고 있지만 EP의 관여는 매우 적을 거예요. 그리고 H에 A1 분자계도 함수가 관여하고 있어요. 얘는 뭐라 했죠? 두 개 부호가 똑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1 플러스 이렇게 생겼겠죠. S오비탈끼리. 근데 얘가 결합각이 커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얘 일단 두고 봅시다. 얘는 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은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지금 5의 2p 오비탈이랑 h의 p2 오비탈이 관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에 이러한 모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노드가 있는 상태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결각이 커진다. 결각이 커지면 선형이 됐네. 그러면 완전히 겹침이 가장 잘 일어나는, 여기서 노드가 형성되고 완전히 대칭이 되는, 그래서 니은이 가장 저는 많이 나눠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지금 2p 오비탈, ES 오비탈을 살짝 관여를 했지만 2p 오비탈을 기본적으로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H에는 A1이 관여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쪽 플러스, 그리고 A1이 관여를 했으니까 여기선 이쪽에는 지금 여기서 노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노드가 더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얘는 지금 거기까지 커지면 이 플러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얘는 완전히 겹침이 안 좋아지죠. 마지막 리을은 여기 위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비공유전 쌍이죠. 우리가 이 모양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 그리고 플러스 지금 리을은 얘는 관여를 안 하죠. 아예. H는 관여는 그냥 2오비탈. 얘는 뭐 결합과학기랑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결합각이 커졌을 때 안정해지는 구조는 얘가 되는 얘기예요. 이 문제 저도 도표를 따로 외운 게 아니고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를 보면 이러한 당연히 외우고 있으실 식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식은 아니죠. 이 식은 당연히 외울 식은 아닌데 당연히 외워야 될 식 두 개가 밑에 주어져 있고 문제를 살펴보면 1몰의 기체 A에 대해서 부피를 일정한 상태에서 여러 에너지가 있더니 그 온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CB랑 CP를 구하라. 그리고 이 B 영역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그 의미를 설명하라. 그리고 그 값을 써라. 먼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열 에너지를 가했더니 온도가 올라갔다. 그럴 때는 에너지를 가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갔다. at V에서 일정 부피에서. 그럼 얘가 곧 뭡니까? 얘 CV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CV 구하는 건 간단해요. 317줄. 317줄 가했을 때 지금 10켈빈 올라갔죠. 그럼 CV는 31.7 줄 퍼 켈빈이 됩니다. 다음은 CP, 이걸 이용해서 CP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CP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 뭐 있습니까? CB 알고 있고, DU, DV, AT 모르고, P 알고 있고, 여기서부터 알고 있고, DV, DT, P 모르고. 그럼 먼저 DU, DV, AT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밑에 있는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식을 보면 양변을 T가 일정할 때 DV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DU, DV, AT는 T, DS, DV, AT 마이너스 P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여기 또 DS, DV, AT가 있네요. 그럼 얘를 바꾸면 T, DP, DT, at V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대입하기 전에 일단 여기 이렇게 구해놨고 1번 하나 구해놨고 2번은 dvdt의 p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 머리를 잘 굴려보면 어디서 이 dvdt의 p가 나올까? 얘는 그냥 이 식에서 만들어내면 되죠. VTP가 모두 포함됐으니까. 그럼 V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 V는 P분의 nRT 플러스 NB. 그럼 dv dt at P 하면 P분의 nR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대입을 해보자고요. 대입하면 CP는 CV 더하기 DUDVT 넣으면 T, DP, DT, V 마이너스 P 그리고 플러스 P 있죠. 거기다가 dvdt의 P P분의 nR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CV 더하기 T 곱하기 dp dt at V 곱하기 P분의 nR. 아이쿠, 이번엔 얘가 등장했네. 얘를 안 구했네요, 아직. 그래서 여기다 살짝 dp dt V를 구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요식에서 구할 수 있겠죠. 얘 V가 이전에 T에 대해 미분하면 V-NB분의 nR.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CV 더하기 T 곱하기 V-NB분의 nR 곱하기 P분의 nR.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P죠. 얘가 지금 V-NB분의 nRT가 P예요. 얘랑 사라져요. CV 더하기 nR. 이게 CP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n이 1이죠. 그러니까 CP는 CV 플러스 R. 그렇게 되어서 31.7 J/K 더하기 8.3 J/K. 그래서 이 CP 값은 결국에 40.0 J/Kelvi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B영역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크기 B의 넓이 그게 적분하는 뜻이에요. 적분. 온도에 대해 지금 X축이 온도니까 온도에 대해 적분을 하는 건데 적분을 해봅시다. 200K에서 400K까지 T분의 CP 이거를 DT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가 뭡니까 지금? 일정 얘가 지금 이거 얘가 지금 Q예요. 아니 얘가 Q가 아니고 얘가 CP DT가 지금 Q예요. DQ. 그럼 결국에는 얘가 뭐냐? 적분한 건데 T분의 DQ 리버서블 한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가역적으로 우리가 얘를 변화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델타 S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물리력의 의미를 설명하는 엔트로피 변화다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물리력의 의미를 설명을 하랬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 일정 압력에서 기체 A를 기체 A 1몰을 200K에서 400K로 가열 시에 엔트로피 변화
더 좋아하게 하려면 개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구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엔트로피 변화를 구해보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적분 T분의 CP dt 200K에서 400K까지. 네, CP 값이 뭐였죠? 40J/Kelvin. 여기 계산해보면 40 ln 2 J/Kelvin이 나옵니다. 그래서 31.7J/K 그리고 40J/K 의미는 여기 있고요. 마지막 이 B의 값은 얘가 됩니다. 여기까지 8번 풀이였고요.